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요 며칠 시끄러운 일 있죠. 맨날 시끄러운 나라니까 또 다른 유튜버들이 빨리빨리 소식 다 전해주고 잘하니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며칠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북한 수역에서 총격당해서 사살당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도 나오고 이러저러한 논평이 유튜브들한테서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방송이라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판이 우판이 진영가라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도 이제 문재인하고 민주당 뜰거지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좌파를 공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파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긴 해요. 근데 좌파든 우파든 그런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진실을 규명하고.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이에요. 좌파가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죠. 근데 우파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우파에 속해 있다, 좌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주사파를 제가 척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권에는 주사파들이 많고 주사파들이 핵심을 잡고 있고 주사파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파들을 반대하는 거지. 제가 기본적으로 우파 진영에 서 있다. 좌파 우파 진영 싸움에 제가 가담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굳이 따지면 우파처럼 느껴지고 우파 진영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파라기보다는 진실을 찾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정인지. 제가 촛불 광란 때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가 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박근혜는 엄청나게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문재인 선출되는 그날 제가 시드니를 가고 있었어요. 밤 비행기로. 그 새벽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거의 호주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1시간 정도 필리핀 태국은 우리보다 1시간이 늦고 뭐 호주가 우리하고 같든가 1시간이 빠르든가 그래요. 경도상으로 1시간 정도 빨라야 정상인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 경도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필리핀도 우리하고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쪽 태국 쪽으로 속했더라고요. 정확하게 30분 단위로 자르면 우리가 동경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하고 같은 30분 단위로는 시간을 안 쪼개는 게 국제 관례니까 우리가 30분 빠른 동경시간을 쓰는 거고 필리핀은 30분 늦은 태국 쪽 그쪽 시간을 쓰고 중국, 태국 그쪽 시간을 쓰고 그러는 거죠. 예. 호주가 아마 우리하고 같은 시간을 쓸 거예요. 하여튼 새벽에 그 문재인이가 선출되는 걸 예측했죠. 예측하고 기장한테 스튜디오스한테 여기서 기장한테 좀 본국하고 인터넷은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 안 되니까 본국하고 통신해서 결과만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새벽쯤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앞에 포스트잇에 붙여 있더라고요. 예, 문재인이 당선됐다고 그 결과가 그랬다고. 어차피 대세가 그런 것 같아서
뭐 문제이 될 줄 알았고. 근데 제 옆에 이제 교장 선생님 부부가 앉았거든요. 은퇴하신. 이제 남자분은 교장 선생님을 하고 은퇴했고, 여자분은 부인은 그냥 선생님을 하고 은퇴했는데, 두 분 다 한 65세 조금 넘었어요. 예. 아저씨가 조금 더 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하면서 이제 전국에 대한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태극기든, 그때도 태극기 부대가 이제 반대 시위 했었거든요. 그때는 촛불이 이제 주로 시위를 하고,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촛불은 무조건 정이고, 태극기 이런 거, 아이, 막, 수구 꼴통, 보수 꼴통들이 다 막, 뭐, 박근혜 나쁘고, 그걸 지키려는 저 구닥다리 유신 세력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옆에 이제 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하니까, 뭐, 기본적인 지식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이야기해보니까 꽤 생각도 트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촛불 쪽에 그때만 해도 이제 박근혜 그러면 막 무조건 나쁜 사람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약간 촛불 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쪽으로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촛불이든 태극기든 각자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자기 자신과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과 굉장한 사상적 갈등과 투쟁을 겪어서 내면의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아주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은데 촛불 편에서도 좋고 태극기 편에서도 좋은데 그런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치고 결론을 내려야 그게 올바른 결론이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 아주머니도 그러고 아저씨도 그러고 그 이제 여자분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선생님은 꼭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뭐 정치는 관심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서설이 왜 이리 기냐면요. 지금 그 공무원 업지도서 지도 업무를 하는 업지도선에 있던 그 공무원이 그 북쪽에 어떤 연유로 하여튼 그쪽에 흘러갔는지 일부러 갔는지 가서 총을 맞고 이제 죽고 이런 일이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우파 유튜브들이 때만 났다고 막 이게 월북이 아니다. 월북이라고 하는 거는 지네들의 군부의 그 업무 태만 실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 실패 그걸 합리화하기 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월북이라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쭉 객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몇 가지 사실들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조류가 그때는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강화도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표류 실종된 지점은 그 배는 소인평도 남쪽에 2, 3km 지점에 있어서 거기서 북방한계선까지 한 15km. 거기서 제일 가까운 그 황해도 그쪽 그 해안까지 한 15km, 전체 한 30km 된다. 그게 두 번째 사실이고 세 번째 사실이 거기 부유물을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에 얹혀서 가 있었다. 이게 세 번째 사실입니다. 나머지 총 맞아 죽고 어쩌고 저쩌고는 뭐 나머지 배경적인 문제고. 그러면서 이게 월북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조류가 황해도에서 강화도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뭐 모르죠. 뭐 조류가 그쪽으로 흘러갔다 되돌아 나오는 조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고 조류는 강화도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 조류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 가만히 있는데 황해도 쪽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30km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갔냐.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는데 헤엄 안 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무슨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하거나 기계를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하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조류에서 흘러가려면 조류도 반대 방향이고 어떤 동력선이나 어떤 기계 기구를 이용하지도 않고 오로지 부유물에 떠 있었는데 그나마 헤엄을 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유물을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그 우연히 이제 바다에 파도에서 실족해서 떨어졌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발버둥 치면 배 쪽으로 올 수 있는데 올라오지 못해도 거기서 우연히 부유물을 발견해서 거기에 엎드려 있다가 떠내려간다.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가 않아요. 부유물을 준비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부유물에 뭐 스티로폼 같은 거겠죠. 떠서 계속 손발로 노를 저어서 엎드려서 그렇게 갔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건데 초인적인 의지로 그렇게 갔다면 아주 작은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행동조차 안 했는데 저절로 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파 편들고 싶은데요. 이건 의지를 가지고 월북을 하지 않았다면 글로 가지를 않습니다. 조류가 거꾸로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걸 거슬러서 가만히 있는데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그걸 끌고 갔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끌고 가요? 그나마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자기 의지로 어떤 행위를 해서 수영을 한다든지 노를 손으로든지 간단한 도구를 해서 노라도 저어야 그게 가는 거지. 그것조차 하지 않는데 수영도 안 했는데 의지를 담은 행동 없이 30km를 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력의 도움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30km를 가요? 조류가 반대 방향인데 저절로 떠내려간다? 없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초인적인 의지로 사람이 생각보다 그게 강해요. 사람의 힘이. 그 30km 못 갈 것 같지만은요. 손발로 저어서 그렇게 갑니다. 가면은. 그게 아주 희박한,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어떤 북으로 가고자 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나마 갈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갔다? 표류했다? 불가능합니다. 조류가 반대인데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해요.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월북이 아닌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의지로 월북하고자 하는 의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조류가 반대인데 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편들고 안 들고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요.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거기에 의해서 새롭게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 솔직해지고요. 진실해집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제발 진영 논리 좌파든 우파든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